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포도쌤들이 뭉쳤습니다. 이브링 투자쇼 고수 시즌2의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은 사실은 금요일 날만큼이나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28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과 그리고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시장을 좀 발목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다가오는 FOMC에 대한 결과 부분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고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건지 오늘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해주실 분은요. 저희 포도TV의 마스코트 두 분입니다. 저희 정쌤, 정태근 씨와 그리고 손쌤, 포도TV의 거복을 담당하고 있는 손쌤, 손대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 두 분? 언제부터 저희가 C로 바뀌었나요? 쌤에서. 네? 쌤에서 언제부터? 이게 뒤에 이제 전문가 표현을 쓰자니까. 쌤. 네, 그러니까요. 네. 손쌤, 손대상.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왜 태클을 거십니까? 예? 아니, 웃겨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처럼 참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같이 유머러스하고 좀 웃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 시장이 만만치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손쌤을 통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조정을 받은 다음에 살짝 반등이 나온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악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패턴으로 움직였을 때 전 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지가 변수로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화면 통해서 어떤 패턴인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8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끼리 좀 연결을 쭉 해보다 보면은 위에가 일치하고 아래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월, 화, 수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구간은 한 1900포인트에 충분히 도달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1950포인트가 완벽하게 좀 지지가 된 이후에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은 있다. 어떻게 됐든 목요일에 금리 인상을 하든 연기를 하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를 금리를 동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혹은 향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른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형태에서 패턴으로 지금 상승과 하락 부분을 반복하면서 추가 상승 자리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우리 정쌤을 통해서는 코스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의 리스크를 코스닥 시장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대형 코스닥, 대형주 100종목 중심의 매도가 167억이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61억가량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자체적인 리스크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그리고 시장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리스크가 얼마만큼 빨리 거쳐나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241선 지지력을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장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41선을 봐야 되고요. 이 241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장기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이면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던 재료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우리 손쌤은 코스피 시장이 1900포인트의 지지력과 1950포인트로 올라탈 경우에 같이 가자라는 의견을 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1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번 주 수익을 좀 더 챙겨보시고 싶으시다면요. 오늘 우선주의 상승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 시장이 어려울 때 우선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흐름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 그리고 1023번으로 무료 전화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도 모두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남겨주시면 고수 또는 포도로 앞자리해 주시면 우선순위 배정해서 저희가 상담을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지는 부분,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투자하는 데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저희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방과후 수업의 손대상 쌤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28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기관 쪽에서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좀 두려운 거예요. 과연 어떻게 내일은 또 수급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부터 좀 볼게요. 지금 어떤 종목인데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 자, 여기에서 매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올라가는 모습이죠. 파란색은 기관, 빨간색은 외국인인데 기관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외국인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될 거는요, 이 부분이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게 되고 살짝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매도, 매수와 함께 반복적으로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의 차트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대부분 어떤 문의를 많이 받냐면 오늘 공개 방송을 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쌤,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이 종목 왜 안 올라가죠? 라는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종목을 딱 보다 보니까 기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주체가 누군지 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주체별로 매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매도하는 방법을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아까 전에 모습이 하나케미칼이었어요. 하나케미칼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서 20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동일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주체인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종목이라든가 혹은 기관이 어떤 종목,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를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것도 좀 비슷해요. 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관이 샀나요? 외국인이 샀나요? 자, 답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수급을 확인했을 때 하나의 수급만 확인하거나 혹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한다, 기관이 매수한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큰 흐름을 확인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딱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주체가 어딜까요? 역시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때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내용 중에 하나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관 쪽에서 5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안에서 투신이라든가 금융투자, 연기금, 보험, 은행 이 5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기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파란색이 기관의 흐름인데 쭉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수급의 주체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체는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주체가 매수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섞여서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급등이 나온다라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 같은 게 금융투자와 투신, 얘네가 아니죠. 금융투자와 투신의 경우는 결국은 펀드 자금을 좀 운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펀드 자금이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나와야지만 그 다음 펀드 자금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성과 테마를 위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수 집중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간단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험, 은행, 연기금은 일정 금액 돈이 들어오지만 언제든지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들, 즉 실적적인 종목, 저평가 위주의 종목으로 매매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외국인도 역시 동일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 투신, 금융투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6개월에 어떤 종목을 동반 매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한 20종목 정도 금융투자와 투신은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지금 보는 건 연기금이라든가 은행권이 동일한 기간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종목이 그에 한 3배에 가까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을 확인했을 때 어떤 수급의 주체, 즉 기관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종목은 투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렇죠? 동일한 종목,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또 투신에 의해서 혹은 넣어보게 되면 차트의 흐름과 기관의 수급의 흐름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확인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주체에 맞는 수급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매매, 기관의 매매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CG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좀 구분을 하자. 그리고 수급의 부주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역시 제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공개 방송에서 수급의 주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 내일 심심하신 분들은 혹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내일 포도TV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급의 주체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과후 수업 손대상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조금씩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종목만 가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내 종목이 가고 있는데 다시 떨어질까 많이들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쌤을 통해서 먼저 시청자분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쌤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진체크에 유진테크.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5,600원에 40%. 그럼 제가 어떤 부분 짚어드리면 될까요? 이게 예. 저번에 대기 많이 내려가서 이제 샀는데 네. 18,000원까지 올라가대요. 예. 그러더만 또 확 도로 내려와 버리대. 지금 그러고는 계속 네. 내리고 있어요. 그래 이거로 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뭐 제일 궁금한 게 그거겠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찌 보면은 어머니께서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머님 궁금하신 부분하고요.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 좀 짚어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화 끊고 예. 예. 전화 끊고 들어보라고 예. 네, 전화 끊고 TV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좀 풀어드릴게요. 예. 네, 그 반도체 부품주 얘기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원익IP에서 유진테크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청자분께서 어머니께서 문의를 하신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가 최근에 그 하이닉스가 15조 원가량의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 부품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유진테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18,000원 부분까지 올라갔었다가 수익권에 갔었다가 지금 약세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만 먼저 내드리면은 일단 유지를 하시라. 요거부터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유진테크의 가장 큰 키워드는 체크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왜 실적이냐면은 2012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528억 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2013년 300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더라? 123억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만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준만 보게 된다면은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수주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아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주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안 좋은데 일단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실적 그리고 시장 안 좋은 부분 반영이 되고 난다면은 저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로 본다면은 유지를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유니테크의 가장 큰 현재 아킬레스건은 작년 9월 달부터 현재 지켜주고 있던 이 14,000원을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4,000원 자리가 회사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8월 17일부터 코스닥이 2차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IT 섹터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핑크색 선이 21선을 현재 저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은 8월 20일 날 현재 하방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 부분들이 21선을 지키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하시고요. 정 팔고 싶다면 위쪽으로 봤을 때 일단 13,800원, 14,000원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일단 대응에 대해서 매도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고 가자라는 의견을 저희 정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손쌤과 함께 다음 시청자분을 또 연결해서 우리가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신일생명과학입니다. 슈넬 생명과학이요? 네, 네, 매수 단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700원에 네네. 비중 30%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아니요, 한참. 네. 이전엔 네, 지난 7월 때 한 2주 정도? 제일 궁금한 게 뭐세요? 오늘 중간에 한번 올라갔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다시 올라갈지? 예. 네, 전화 끊고 차트 보면서 얘기할 거니까 TV 좀 잘 보세요. 네. 네. 전화 끊어요? 네, TV 보셔야 되니까 네. 말이 아유,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죠. 올해 7월 달에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일본에서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일 생명과학 바이오주가 상승하게 되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자를 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모회사에서 이 신일 생명과학을 블록딜에서 넘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 신일 생명과학이 어떤 부분을 좀 맡게 되는 거냐면 모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을 공장을 한 2020년까지 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만드는 게 신일 생명과학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거는 2년, 3년, 아직까지 2020년이 되려면 5년 남았어요. 근데 모회사에서는 신일생명과학이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완벽하게 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IPO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계속 적자가 좀 이루어졌고 감자까지 했습니다. 이슈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흔들림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일생명과학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당장 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줬던 구간이 형성이 어느로 돼 있냐면 4,670원이에요. 그래서 4,67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등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가만 좀 꽉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감자가 되기 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 한 7,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정확히 6,98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6,980원대까지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드렸던 4,67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그러면 수익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쌤을 통해서요. 신날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4,670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여전히 보유하고 나서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힐링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 불꽃 튀는 대결이 좀 있겠죠. 저희 포트폴리오, 저희 포도쌤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핍니다. 포도TV의 시크릿과의 시간 이어집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제 포트부터 한번 대결 펼치기 전에 앞서서 포트 점검까지 해야겠죠. 한번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포트인데요. 롯데케미칼은 오늘 시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습니다.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눌려주는 부분인데요.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의견이 좀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겠고요. 22% 수익률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덕성 역시도 17%의 고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간 플레이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텔레콤, 그다음에 이노션 역시도 강보와 상승세의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가 체질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14.96% 고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코리아서키트 역시 4%와 8%대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저희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원유 선물, 로지시스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가 오늘 살짝 눌려주긴 했지만요. 12.12%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원유 선물과 로지시스가 2%와 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포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롯데케미칼 계속 유가 부분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하반기 실적, 현재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기도 전에 롯데케미칼이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보셨다면 좋은 소식들로 접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오늘 고점 부근이 27만 4,500원, 단기 목표가에 1,500원 정도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향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27만 6,000원의 목표가를 28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시장에서는 플레이 자체적으로 수급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한번 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역시 배당의 성격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가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단 부분에 지금 26만 원대를 돌파한 척을 하지 못하고 지지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배당 매력 부분에 대해서 상위 랭킹 부분에 지금 언급되어 있죠. LG 플러스라든가 KT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배당 매력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간 수급 자체를 체크해보자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이니까요. 일단 SK텔레콤의 목표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27만
2,000원으로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하반기 부분 연말까지 좀 끌고 가보는 고배당의 매력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덕성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이 사실은 최근 분위기상은 분명히 가야 되는데 저희가 매수 타이밍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 이후에 다시 이제 제자리 걸으면서 돌파하지를 못하고 오늘 역시 윗꼬리를 달렸거든요. 시장 영향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신차 효과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의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좀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면 좀 긍정적일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이 음봉, 저가 매수는 분명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단기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아쉽지만 매수가보다 약수익 구간에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에서 3종목을 보유를 하겠고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을 하나를 포트에 편입을 합니다. 바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의 귀환이 8월 달 집계에서 중국인들의 여행객 부분이 감소됐던 부분이 증감되는 효과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카지노에 우리 왕서방들이 좀 얼마까지 들어올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파라다이스일까 GKL일까 고민했는데요. 둘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GKL입니다. 자, GKL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기관계 쪽의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왼쪽 편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많이 빠져나가는 흔적이죠. 이 부분은요. 파라다이스만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수급에서도 기관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둘 다 GKL 같은 경우는요.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요. 제가 갑자기 눈치채셨나요? 예, 유틸리티도 최근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테니까 네, 입이 헛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계열로 있는 GKL 부분인데요. 최근에 여행객의 수요가 빠르게 증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회복세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인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KL을 포트의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대응을 해보겠는데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가 양호합니다. 종가 부근에 양호한데요. 내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도 시장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1,000원 정도 부근에서 붙여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매수 단가가 양호하게 형성이 될 것 같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34,000원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실적 우려감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개파락 나왔던 갭의 이탈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물 소화가 필요하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34,000원으로 설정을 좀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28,800원을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에 저점 부근으로 지지력이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하단부에서 개파락 나오고 나서 수급을 가지고 올라 나왔던 중요 자리이기 때문에 28,8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해서 제 포트에 역시 비중 20%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이 어려운 장 주셈 포트만 따라해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기십니다. 자, 정셈 포트 한번 볼까요? 네, 제 포트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포트는 ETF 포트가 돼버렸는데 우리 주쌤하고 선생님께서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저는 대한투자식으로 또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코스피장에 코멘트를 하게 되면서 1870포인트와 1930포인트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8월 24일에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 가격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목표가가 10,000원입니다. 목표가가 10,000원이고 지수로 본다면 2,000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 비중은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194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달릴 만에 올라타라는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20%만 잘 보유를 하자. 지금 현재 가격이 9,080원. 우리가 시당초 매수했었던 8,330원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홀딩하시고요. 자,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 이거 좀 볼 건데요. 일단은
WTI 뉴욕 선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유가가 더 이상 뭐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오늘 악재가 나왔죠. 골드만삭스에서 15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15달러까지만 하락한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어떤 연유로 그렇게 근거를 제시한지가 중요한데 감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15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를 압박하는 걸까요? 오펙적하고 중동 산유국 쪽을 압박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금씩 미국의 어떤 그 셰일가스 수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물, 그러니까 어떤 그 투기 포지션도 중요하지만은 실물에 대한 어떤 수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유는 저는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8년 수준인 35달러를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원유 시장, 그 상품 시장 전체가 패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4,610원에 매수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위쪽 아래쪽 결정이 되지 않고 보합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비중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로지시스 지난 그 5% 들어갔던 비중의 종목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무인 경비업 이런 부분에 어떤 진출 소식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종목의 어떤 수급 논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쪽도 아래쪽도 아닌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6,2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시오. 일단 손절가 종가에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가지고 계시고 비중 5% 가져간 건 딴 게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비중으로 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한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손절가 같다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복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쨌든 21선이 핑크색 선인데 이게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6,500원 전후로 해서 횡보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세프 달러 선물입니다. 그래서 ETF 네네. 상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코세프 예. 달러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ETF 상품인데 예. 지금 FOMC하고 연결해서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들어가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아, 네. 제가 할 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얻어 걸렸군요. 네.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네,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대로고요. 밥상 차렸는데 혼자 그냥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주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해지용으로 일단 잠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는 건데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단순 논리로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가고 원화가 약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면은 현재 포지션이 다 상승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또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시장의 변동성은 한 번 정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변동성에 대해서 가만히 뭐 넉넉히 있는 거 뭐 현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해치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인상을 하던 동결을 하던 환율이 상승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코세프 달러 선물을 일단 해치용으로 15%만 비중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선물은 현재 벤치마크 지수가 원달러 환율을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적으로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요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가를 12,700원 정도 잡았습니다. 단순히 해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100원인데 일단은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하고 계십시오. 손절가에 가든 목표가 가든 그때 가서 적절히 해치가 풀리게 된다면은 일단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 가지 ETF와 그리고 종목 하나를 가지고 있고 현금이 45%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저 믿고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코세프 달러 선물까지 ETF 부분에 좀 다양한 상품을 우리 정쌤이 포트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죠. 종목뿐만이 아니라 ETF, ETN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좀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하락장과 상승장을 같이 모두 다 웃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쌤. 네. 뭐 포도 TV의 거봉을 맡고 계시는데 청포도로 네. 바꿨습니다. 아, 청포도로 또 네, 바꾸시 상큼하게.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세요. 빨리 정하세요. 뭘로 하시겠어요? 청포도 하겠습니다. 청포도 하시겠습니다. 네. 상큼하게. 네, 상큼하게. 그래, 알겠습니다. 종목도 상큼하게 올라가라고. 그러니까요. 네. 포트폴리오가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정쌤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삼성전기가 환율 상승에 대한 덕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10원당 13억에서 14억 정도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 대비 68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기의 매출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실적이 더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는 무조건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프리미엄 폰이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보급폰 쪽에서 MLCC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7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듀얼 카메라 얘기 나오죠. 뭐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대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빠르게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요. 5월 달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 올해 전체적인 실적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 턴 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한솔테크닉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갤럭시 기어 2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그동안 삼성페이 이슈로서 4가지의 기종만이 삼성페이가 되고 있는데 갤럭시 S 기어 2까지 삼성페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솔테크닉스가 만들고 있는 그 NFC 기반의 모듈이 충분히 수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솔테크닉스는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무선 충전에 대한 이슈, 삼성페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향후 중국 쪽이나 미국 쪽으로 삼성페이가 진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한솔테크닉스 충분히 좀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고 가시죠. 자, 5월 저점, 6월 저점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곳이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28일 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분명 실적이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거의 2가지예요. 사상 최대의 실적 혹은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되든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거, 분명 실적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킷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에 쓰이는 게 NFC 말고도요, FPCB의 안테나가 역시 계속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리아 서킷가 만드는 이 부분이 이슈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보시게 되면 FPCB 업종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중에서 인터플렉스, FPCB 비중은 좀 작게는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리아 서킷 자체적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인터플렉스까지 실적 전환이 되게 되면 내년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1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8,900원, 9,000원 정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눌려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게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게 되면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8,6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건 역시 실적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와야지 배당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 종목이 아이 컴포넌트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들어서 콘돔답 TV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OLED TV의 화질의 LCD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콘돔답 TV거든요. 그래서 뭐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이라든가 LG 쪽에서 TV를 좀 내놓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하이 베리어 필름이라고 있는데 이 베리어 필름을 아이 컴포넌트가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필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애플 워치 등에서도 뭐 아이 컴포넌트의 제품이 쓰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만큼 확실히 기술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과 LG, 애플 모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그만큼 매출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자 전환이 되는데 2005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주가가 뭐 2011년에 고점이 18,000원, 17,000원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2005년 이후에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25,000원은 뭐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로 뛰어 올라가요. 내년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머리 어깨형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머리 어깨형 패턴이 형성되게 되면 이거는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뭐 25,000원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흔들릴 가능성,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은 목표가 17,500원 수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역회된 숄더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11,900원에서는 지지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건데 11,800원을 11,800원입니다. 11,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게 흐름이 또 바뀌게 되는 그런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가는 11,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상 최대의 실적, 그다음에 패턴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향후 퀀텀덥 TV의 개화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이 컴포넌트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 컴포넌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분기와 2분기 실적에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주인이 있는 수급을 필요하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 언제쯤 돌아올까요? 일단은 최근에 8월 말쯤에 들어왔던 투신들은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은 차트 보면서 빠르게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매집을 확인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OBV라는 보조 지표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실적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수급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날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터지게 되면서 밀리게 되면 이거는 분명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도는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매도는 나오지 않다. 그러면 이전의 고점, 즉 저항이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보시면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아도 매력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저가 부근에서 실적주들을 한번 모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쌤, 정태근, 그리고 손쌤, 손대상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